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의 영어연구소장 유주혁입니다. 본 OTA 영상은 우리 2025학년도 미대를 비롯한 예체능계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수능 영어 최소한 3등급에서 2등급을 막기 위한 공부 전략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강한 EBS 연계,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체능계 수능에서 우리 그 예체능계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께서 수능에서 확실하게 이제 2등급을 막기 위한 최소한 3등급에서 2등급을 막기 위한 여러분들 그 전략을 안내해 드리는 그런 우리 시간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 그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명불허전 스카이 입시교육의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 프랙티스는 사실은 이제 우리 쌤이 이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그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제시해주는 어떤 그 포맷의 어떤 그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수능 영어 자체가 트렌드가 굉장히 좀 지문이 어려워지고 굉장히 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문을 여러분들이 읽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또 이제 논리를 따져보고 또 어휘를 학습을 하고 어법을 따져보고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작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쌤이 연구를 하다가 이제 프랙티스라는 포맷을 쌤이 이제 개발을 직접 해낸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프랙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논리 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미대 지금 여러분들 준비하는 분들 많은데 이 러징 맵을 그려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그 지문이 입체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러징 맵을 그리는 방법은 다른 학원에서는 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쌤이 개발해낸 거예요. 쌤이 개발해낸 거고 다른 데서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뭐 미대를 비롯해서 음대, 체대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여러분들 우리 지문을 조금이라도 쉽게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감안해서 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감안해서 좀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상위 5적이라고 하는 이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위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 사실은 이제 그 지문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복잡한데 그거를 얼마나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지문을 보시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여러분들 우리 학원에서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따라오시다 보면은 충분히 2등급, 3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쌤이 이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을 졸업했는데 쌤이 대학교 다닐 때 인문대학에는 자체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 한쪽에 음미대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음미대 식당이라서 음대, 미대 학생들이 주로 오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인문대 학생들이 거기서 밥을 제일 많이 먹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이제 수능 영어에서 최상위 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다 그래요. 지금도 뭐 그런 학생들이 꽤 있다 그러고, 여러분들 아무리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바쁘다는 거 아는데 여러분들 뭐 실기하는 중에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충분히 우수한 자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학원에서 여러분들께 제시해주는 그 길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최상위 등급, 또 2등급, 3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충분히 다 걸어온 길이니까 다 극복을 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좀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 지금 이제 미술 15곳, 체육 8곳, 음악 4곳 이렇게 예체능 분야의 실기를 지금 담당하는 학원과 이제 제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학원에 오시게 되면은 이런 측면에서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이제
지금 여러분들 그 국어, 영어, 사탐 이런 과목들 우리 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를 받으면서 좀 입시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충분히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거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지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3월 28일에 모의고사 보고 5월 8일에 모의고사 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그 이후에 사실은 보게 되는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는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은 3월은 좀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6월 정도 되면 여러분들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를 좀 잘 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를 잘 못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름방학 포함해서 그 여름 기간이 9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 그 기간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실기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영어도 해야 되는데 6월 모의고사를 못 보면은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안 그래도 더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6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 그거를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6월 모의고사를 실제 수능이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실제 수능이 6월에 본다, 우리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 좀 여러분들, 좀 웬만큼 등급이 나와줘야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수월하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지금부터 가장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실 거예요. 당연히.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논리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평가원 모의고사 볼 때 되면은 학원에서 여러분들의 그 실력 사에서 최대한의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다 해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스킬도 있고, 그런 거는 6월 모의고사에 맞춰서 제시를 해드릴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추어졌을 때 그 실력을 최대한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 그거랑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작업은 최대한 정확하게 해석하고 논리를 따져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침 이제 또 우리 미술, 또 음악, 체육 전공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가장 입체화시켜서 가장 쉽게 우리 지문을 좀 여러분들을 습득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제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수능이 어려워졌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1등급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수능 도입하고 나서 처음이에요. 모의고사에서 뭐 비슷한 경우가 있긴 했었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제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수능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데,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내년 수능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쌤이 항상 강조하지만은 킬러 문항이 제거된다는 얘기랑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는 얘기는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예,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 그래서 수능이 쉽게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킬러 문항이 제거가 돼도 지문은 얼마든지 어렵고 복잡하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는, 좀 문제가 있는, 아니면 이상한 그런 지문들이 없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공부하기가 더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논리를 따지고 추론 연습을 충분히 잘 하셨을 때 오히려 예전보다 더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수월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문제의 스타일이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이렇게 이상하거나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만큼 오히려 접근하기는 더 수월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지금 1등급이 줄어들었다는 거, 여러분들 공부량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 자체가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작년에 수능을 준비했던 학생들에 비해서 더 공부 자체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실기도 하셔야 되고 실기하는 중에 또 우리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최대한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지도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점 감안하셔가지고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 라직 맵을 통해서. 라직 맵은 쌤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세요. 그래서 하지만 오시게 되면은 다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드릴 거고, 그래서 EBS 연계는 어쩔 수 없어요. 뭐 EBS 연계돼서 좀 지문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을 지금 이렇게
맞춰놨는데 사실은 지금의 수능 유형은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좀 달라진 게 있다면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논리만 따질 수 있어도 한 3등급에서 2등급이 나올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유형에 따라서 각각의 유형에 맞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하고 논리를 따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벌써 뭐 문제 수만 따져보더라도 한두 등급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유형, 당연히 다 중요하고 각각의 문제 유형에 맞춰서 우리 6월 모의고사 볼 때 각각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해야 되는 작업은 최대한 우리 지문을 접했을 때 단순화시켜서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연습,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 계속 머릿속에 좀 넣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능 영어 우리 학원에서 공부한 학생들 약 50% 정도가 1, 2등급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뭐 실기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충분히 자질이 있고 여러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사실은 이제 지금 문제 유형들을 보게 되면은 1등급을 맞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제 시간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3등급에서 2등급에 맞춰서 최소한 그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답률 5위부터 1위까지 문제를 대략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사실은 이제 38번 문제,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삽입 문제 유형의 기본에 해당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삽입 문제라는 게 여러분들 글을 읽으시다가 중간에 부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주어진 문장이 삽입이 되는 게 삽입 문제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약간씩 이제 변형을 해 가는 거죠. 그런 작업을 여태까지 매번 해왔었는데 올해 수능 보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그냥 그 논리적으로 끊기는 부분에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예, 올해 문제 유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는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논리를 따져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혼자서 하기에 너무 어려우니까 학원에서 그걸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도와드리겠다는 거고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라직 맵이에요. 그걸 쌤이 개발한 거니까 딴 데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라직 맵 그려보고 어법 정리하고 복화 정리하고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들. 어법 정리하고 복화 정리하는 건 작업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 요 형태대로 우리 접근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들 외에 각 문제 유형별로 접근하는 스킬을 굉장히 예전에는 좀 중요시 했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작업만 정확하게 하셔도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수월하세요. 예, 수월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답률 4위 문제. 자, 36번. 여러분들이 이제 예체능계 준비하니까 좀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요 유형 굉장히 어렵게 느꼈던 학생이 있었어요, 예전에. 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으로 이제 이화여대에 진학을 했는데, 수능을 굉장히 잘 봤어요. 정말 잘 봤어요, 수능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을 굉장히 좀 어려워했었어요. 영어를 많이 접해보지 않았고 수능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이 순서 맞추기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37번 문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36번 문제, 요 두 가지 문제는 그러니까 이 두 문제가 이제 순서 맞추기 유형으로 나오는데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유형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유형 중에 좀 이제 예체능계 유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수능 공부를 워낙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원에서 지금 나가는 방식으로 수업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결국에는 문제 푸실 수 있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 학생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잘 봤습니다. 다 잘 풀었어요, 이 유형.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유형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평소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서 이제 여기 밑줄 쳐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복합관계대명사라든가 뭐 계속적 용법의 휘치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얼마나 내신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인위치 뭐 이런 거 이제 공부하실 때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법 문제는 여러분들 그 어법이라는 게 어법 문제 29번 문제 유형을 풀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독해를 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어법이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래머를 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이것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보카 좀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니까, 왜 보카를 정리 안 하면은 여러분들 영어 실력 자체가 늘지를 않아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카 항상 준비하셔야 되고, 라직 맵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 학원에서만 공개합니다. 그래서 쌤한테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만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우리 뭐 예체능계 입시 준비하면서 라직 맵을 공개하는 데는, 그러니까 라직 맵 그려볼 수 있는 기회는 다른 데서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쉬운 방법으로 우리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같이 수업 시간에 작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 표시되어 있는 거는 그 끊어읽기 연습이에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려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끊어읽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끊어 읽는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분석이라는 게 나누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각 문장을 문장 요소별로 나눠서 해석을 해보고 정확하게 각 문장이 해석이 됐을 때 그 내용이 파악이 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어법적인 요소들, 뭐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를 보는 순간, 쌤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병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를 바로 알아차려요. 쌤이 워낙 강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법 분량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수능 29번 문제 유형이라든가, 독해에 필요한 문법 자체가 많지 않아요, 양이. 그래서 쌤한테 와서 듣는 그 정도 어법만 여러분들 숙지를 잘 하셔도 충분히 독해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안하셔가지고 좀 이제 이런 거 왔을 때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직 맵 그려보고 어법, 어휘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그래서, 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33번 또 마찬가지고 34번 또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제 내가 1등급을 꼭 맞아야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이라면은 사실은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후순위로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34번, 이번에 이제 빈칸 추론 문제 중에서 이제 3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번 문장이 이제 2번 문장에 빈칸이 있었어요. 그리고 빈칸에 이제 요거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였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보기가 어렵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푸는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뭐, 트랙 위드라는 이 수거. 쌤 생각에는 이게 그래도 오답률이 뭐 높긴 했지만은 학생들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클로즈리를 가지고 풀었을 것 같아요. 트랙 위드라는 수거를 알고 푼 게 아니라 pretty closely 요거 가지고 풀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문제만 풀면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풀었을 것 같고 get around는 그래도 좀 나은데 요거 트랙 위드라는 어떤 수거 그래도 이 보기를 알아야지 어쨌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가장 여러분들의 실력은 어쨌든 그 시점에는 완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실력 하에서 최대한의 점수를 뽑아내기 위해서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풀 것인가도 다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좀 따라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공부한 그 상황에서 가장 최고의 점수를 받게 되실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공부를 해놓은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안했을 때 사실은 이제 33, 34번 이 두 문제는 사실은 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후순위로 좀 둬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게 맞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예, 오답률도 제일 높았고, 오답률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20%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오답률이 20%가 안 된다는 거는 찍었을 때 정답률이 오답률이 20%가 아니라 정답률이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찍었을 때 정답률이 20%인데 이 정답률이 20%가 안 돼요, 이 문제. 그러면은 찍는 것보다도 확률이 낮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어렵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좀 어렵게 작용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뭐 분석은 하겠지만은 실제로 접했을 때 요런 지점에 있는 문제들은 한두 문제 정도는 그래도 좀 후순위로 두고 굳이 여러분들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1등급을 맞을 필요가 없다면은 얘네들을 후순위로 두시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1등급을 맞을 생각이 있다면은 이런 문제도 좀 접근을 해야겠지만은 어쨌든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보기를 선택하는 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보기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스킬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요. 그렇게 해서 한 등급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그런 거 다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 와서 좀 같이 좀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다 지금 뭐 표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뭐 문장의 형식을 따지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평소에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기본에 충실하게 어법도 따져보고 복화 정리하시고 라직맥 그려보시고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또 우리 지금까지 쌓여온 어떤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스킬을 전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간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킬이나 이런 거를 익히는 거는 여러분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오셔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인지. 지문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문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거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는 게 여기 있는 쌤의 역할이에요. 그 작업을 위해서 논리백도 활용을 하는 거고 이 포맷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근거가 있고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 선배님들 다 점수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포맷대로 충실하게 공부하시고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3등급에서 2등급 여러분들 점수 맞을 수 있게 좀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여러분들 그거예요. 3등급은 여러분들 지금 수능 지문 있잖아요. 어휘를 계속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 3등급이 나옵니다. 2등급은 거기서 논리를 따져보셔야 돼요. 논리를 따져서 푸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2등급이 나옵니다. 예. 1등급은 뭐예요, 그러면? 1등급은 이제 어휘죠, 어휘. 근데 어휘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요 작업만 하셔도 충분히 2등급까지 가실 수 있어요. 논리를 따졌을 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이게 내신 교재에서 이제 대표적인 유형들, 이제 수능을 이제 공부하기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인지 이렇게 제시해 놓은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모의고사 가지고 이제 교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순서 문제를 풀면서 이런 식으로, 어법도 중간중간에 좀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어쨌든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어법을 계속 따져보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어법 따져보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추론 문제를 풀더라도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지문을 분석하는 포맷은 아까 그 포맷이에요. 프랙티스 포맷으로 계속 나가실 거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리 공부를 할 거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실제 수능 문제 유형 요런 거는 여러분들 좀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6월 모의고사에서 여기까지
깔끔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죠? 어려워지는데, 요 지점. 23번이 약간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문제도 사실은 좀, 뭐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이제 좀 후순위로 둬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평소에 공부를 할 때는 다 논리적으로 따져볼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수능에서만 시간 어택이 있기 때문에, 타임 어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이렇게, 좀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지, 평소에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24번까지는 핵심을 찾는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이 파트가. 왜냐하면은 추론 문제의 기본은 핵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을 파악하는 방법 굉장히 좀 강조합니다, 쌤이.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핵심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법. 어법은 여러분들, 이 30번 문제가 어휘 문제고 29번이 어법 문제인데 얘네들은 이미 독해 문제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어법 문제, 그 다음에 어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 이미 독해 문제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독해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시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근데 어법은 자연스럽게 우리 그 수능 지문을 공부하는 중에 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넣어 드릴 거예요. 어법을. 그래서 어법은 수능 어법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많지 않아요. 물어보는 문제 어법 유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입력을 해 놓으시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는 거고, 이거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시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쌤한테 오시게 되면은 이 어법 유형을 가장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쌤이 하는 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좀 어떻게 보면 후순위로 둬야 되는데 사실은 어휘가 어렵게 나오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독해를 했을 때는 문제가 잘 풀리는 유형이에요, 얘네들은. 자, 어떤 차이가 있냐? 어휘가 어렵게 나오면 어려운 거고요. 어휘가 쉽게 나오면 여러분 독해하면 풀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 접근하는 방법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얘네들이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좀 후순위로 두자는 얘기였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작년에 나왔던 대로 나오면은 이 문제는 풀어야죠. 예, 풀면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장문 독해. 자, 여기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43번에서 45번. 장문 독해 중에서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다 풀 수 있게 나옵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예, 깔끔하게 우리 정리할 거고요. 41, 42. 42번 문제가 항상 1, 2등급을 가르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1, 2등급 지금 2등급에서 1등급을 올리려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고 얘 나름의 스킬이 있어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시게 되면은 팁도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삽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본에 충실한 유형이 나왔다는 거 이번에. 그래서 얘도 아까 우리 그 프랙티스 그 포맷 양식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제 요약 문제인데 요약 문제도 추론 문제의 기본이에요, 얘네들. 아까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추론 문제 유형을 넘어오는 그 단계에 있는 그런 문제인데 쌤한테 수업 들은 학생들 굉장히 잘 풀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문은 이 문제 유형은 이 지문에서 답을 어떻게 찾는지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지문에서 답을 찾는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좀 숙지가 돼야 돼요.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게 숙지가 돼 있으면 굉장히 좀 쉬운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름의 어떤 팁, 스킬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잘 푸실 수 있는 유형이고 얘도 나름대로 쉽게 출제가 됩니다. 추론 문제 유형 중에서는 가장 쉬워요. 그래서 얘도 뭐 나름의 스킬, 팁 다 있습니다. 알려드릴 거고요. 평소에 공부는 또 기본에 충실하게 하셔야죠. 나중에 이제 우리 문제 풀 때 그때는 또 나름의 팁을 알려드릴 거고요. 36, 37 아까 얘기했었죠? 어렵게 작용하는 문제예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유형이에요. 자, 빈칸 추론 문제. 이 경우에는
31번, 32번은 일반적으로 그나마 좀 수월하게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요 문제 33번, 34번. 그래서 얘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후순위로 둘 필요가 있다. 대신에 이제 지문 연습은 하셔야 돼요. 지문 따져보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얘도 사실은 그림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쌤 생각에는 예체능계, 특히 이제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지문을 보면은 상당히 공감이 가실 것 같아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문제 답이.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려운 이제 표현이 보기 중에 등장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 유형일 수 있는데, 그래도 얘가 더 어려운 문제 유형이었어요. 33번이. 자, 근데 25에서 28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 예체능계 학생들도 실제로 얘네들은 잘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중학교 때 영어를 전혀 안 했다 그러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학교 다니셨잖아요. 그 최소한의 어떤 그 공부는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풀게 시키면 얘들은 다 잘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수능 공부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태까지 여러분들 내신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부터는 수능만 하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은 내신도 이제는 대부분의 학교가 수능 텍스트를 가지고 수능 지문을 가지고 이제 내신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수능 공부하기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다. 지금부터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6월 4일 평가 모의고사, 9월 4일에 또 보거든요. 9월 4일에 또 평가 모의고사, 요 두 번 시험을 여러분들의 능력 하에서 최대한의 점수를 뽑아내서 좀 11월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실 때 편한 마음으로 가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쌤의 목표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다 하셨고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그 점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좀 학원에 오셔서 좀 시작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이런 기회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되는 시기인 게 맞고, 더 늦어지면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비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그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오셔가지고 같이 시작하시고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거. 인제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셔가지고 같이 좀 2등급 목표로 해서 좀 이렇게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고, 우리 학원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합격생들을 배출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학원에 오셔서 같이 공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안내를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오프라인 오셔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